2007년 K-팝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설적인 걸그룹이 데뷔했습니다. 9명의 멤버를 구성으로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출범한 신인 걸그룹 소녀시대. 소녀시대의 데뷔곡이었던 다시 만난 세계는 15년 전에 발표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명곡으로 불리는데요. 지금부터 K-팝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이 구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소녀시대가 데뷔한 지 올해로 딱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기에 맞춰서 소녀시대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현역 걸그룹으로 15년의 경력을 유지 중인 K-팝 대표 최장기 걸그룹 소녀시대. 저는 아직도 2007년에 소녀시대가 데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2007년 언론에서 SM 초대형 걸그룹이 데뷔한다는 소식과 함께 대규모로 홍보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소녀시대의 데뷔를 위해 SM에서 투자한 규모는 거의 탑클래스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SM 신인 걸그룹이라는 타이틀로 눈도장을 찍음과 동시에 JYP의 걸그룹 원더걸스와 라이벌 구도 또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걸그룹으로 인기를 휩쓸었던 원더걸스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걸그룹은 바로 소녀시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정규 1집의 수록곡 키싱유를 통해 대중성과 인지도를 쌓은 소녀시대. 그리고 2009년 전국적으로 소녀시대 신드롬을 일으켰던 타이틀곡 G의 흥행으로 이때부터 소녀시대의 전성기가 시작되는데요. 미니 앨범 2집으로 발표한 소원을 말해봐를 통해서 소녀시대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K-팝 걸그룹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대중성과 인지도, 대규모의 팬덤을 모두 가진 국민 걸그룹, 걸그룹의 끝판왕으로 불렸던 K-팝의 전성기. 그 시절에는 항상 소녀시대가 있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의 성공 이후 5, 런데빌런, 훗 이렇게 발표하는 타이틀곡마다 연속적으로 흥행을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걸그룹 하면 자동적으로 소녀시대가 떠오르는 전성기를 이어나갔습니다. 5에서는 치어리더, 런데빌런에서는 기존 소녀시대 이미지와는 차별화를 둔 흑화한 걸크러쉬의 이미지, 그리고 훗에서는 스파이였나요? 다양한 컨셉을 소화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소녀시대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 소녀시대도 일본 활동을 시작으로 해외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소녀시대는 더보이즈를 통해서 전례 없던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앨범 판매량 38만 장 기록. 그 당시에도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2022년인 현재와 비교해도 정말 대단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앨범 판매량뿐만 아니라 음악방송 1위와 2012년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원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시대의 무대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사로잡는 등 더 이상 소녀시대를 대적할 수 있는 걸그룹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정상 걸그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소녀시대는 데뷔를 위해 막대한 자본이 투자된 걸그룹이었습니다.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SM 연습생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멤버들도 있습니다. 물론 최정상 걸그룹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며 성공을 경험하는 등 많은 성과를 소녀시대라는 이름으로 이루었지만 그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인내를 경험해야 했던 소녀시대의 멤버들. 데뷔에 대한 확신이 들지 못하던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연습을 이어가야 했던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소녀시대가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시대는 2013년 I Got a Boy를 통해서 걸스 힙합의 컨셉을 선보이며 퍼포먼스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14년 소녀시대의 미니 앨범 4집 미스터 미스터를 마지막으로 제시카가 소녀시대를 탈퇴하면서 소녀시대는 부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8인 체제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5년 캐치미 이프 유캔과 파티를 통해서 소녀시대가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퍼포먼스를 강점으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소녀시대 정규 5집의 더블 타이틀곡으로 발표한 라이온하트와 유띵크. 라이온하트에서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살린 안무를 보여주었고 유띵크에서는 파워풀한 칼군무를 소화해내는 등 역시 소녀시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2017년 8월에 발표한 정규 앨범 6집 홀리데이 나잇을 끝으로 소녀시대는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소녀시대가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소녀시대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완전체로 다시 돌아올 소녀시대를 팬분들도 항상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긴 기다림의 결실을 맺은 것처럼 올해 2022년 소녀시대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며 정규 7집 앨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소녀시대가 지나왔던 15년 동안의 발자취가 담긴 듯해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정규 7집의 타이틀곡 포에버원은 에너제틱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팝 댄스 곡으로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지난 5일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1위, 31개국 아이튠즈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소녀시대의 건재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빛이 난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걸그룹이 바로 소녀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소녀시대를 다시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는데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소녀시대가 우리들에게 들려준 수많은 명곡들, 그 노래들과 함께 쌓아온 지난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녀시대를 여전히 기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억을 소환한다는 말이 있듯이 5년 만에 컴백을 하며 돌아온 소녀시대가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사랑받는 걸그룹으로 좋은 노래와 무대를 많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여름 소녀시대의 노래와 무대를 보면서 여러분들 또한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